자, 그다음에 이제 그 용산 대통령실하고 검찰이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두고 이제 갈등하고 있는 것은 좀 분명한 사실인 걸로 보여요. 그렇죠. 예. 그럼 이것을 용산 대통령실과 검찰의 갈등, 충돌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갈등 충돌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음. 한쪽에서는 하겠다는 거고 음. 한쪽에서는 좀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젠 뭐 양쪽이 이제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한쪽이 지금 누군가가 굽혀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검사들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이게 짧은 기간 요 정권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 정권에서 또 계속 일도 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위에 장들은 또 정권이 바뀌면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 밑에 뭐 차장이나 부장 또 수사검사들은 그대로 남아 있을 거란 말이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들은 계속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실에서 컨트롤하려고 해도 쉽게 컨트롤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그 전에도 지금 이번에 이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만 거기서도 하겠다는 것도 진짜 본인들이 하고 싶어서 한 건지 그렇지 않고 밑에 있는 수사검사나 부장들이 이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라고 해서 밀어붙여서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한 건지 그거는 지금 잘 모르죠. 그런데 아마 밑에 사람들이 이건 아마 분명히 건의를 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분명히 어떤 부장이라든지 어떤 부장이 이제 얘기했겠죠. 저 수사팀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요거는 이 상태로 마무리하거나 수사를 안 하게 되면 뒤에 크게 다칠 수 있다. 이게 본인들만 다치는 게 아니고 검찰의 어떤 신뢰하고 또 관계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떤 검찰의 어떤 그런 완전히 불신을 또 굉장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사건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한 가운데 본인들이 이제 차지하고 있는 거죠. 본인들이 그 불신을 자초하게 만들고 나중에 만약에 검찰 개혁이라는 화두로 완전히 검찰이 뒤집어진다면 만약에 검찰 조직이 많이 바뀐다면 본인들이 원인 제공한 거잖아요. 네. 아마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상당히 있었을 거라고 봐요. 아마 밑에 있는 수사팀들이 많이 반발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수사팀에서. 예. 근데 이게 보면은 어차피 그 주요한 보직에 있는 검사들 그다음에 수사팀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거기를 보면 어떻게 보면 범윤석열 사단이라고 또 볼 수도 있고 할 텐데 왜 윤석열 대통령실과 갈등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려고 할까? 그러면 이게 결국은 뭐 검찰 조직 보호를 위한 거냐? 그건 아니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지금 현재 그 중앙지검장이라든지 차장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놓고 가려고 할 수도 있었어요. 아마 놓고 가고 싶었겠죠. 그 상황에서 뭔가 처리하기보다는 근데 밑에 이제 부장이나 밑에 있는 검사들 특히 수사검사들은 안 바뀌고 그대로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정권이 바뀌었을 때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검사들은 좀 정치적으로 좀 덜 움직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마 강력하게 뭔가 건의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 이게 크게 보면 일종의 이제 네. 물론 이제 원래 한동훈도 윤석열 사단에 속하는 사람이었지만 예. 지금 이제 분화가 돼서 그러면 예. 윤석열 사단과 한동훈 사단의 대충돌이냐? 어찌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주요 보직에 있는 사람들이 원래 윤 라인에 속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이 사람들이 오히려 윤보다는 한쪽에 더 심정적으로 가까운 사람으로 의심을 받을 만한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시면 직근 상급자하고는 굉장히 밀접하게 많이 접촉하고 술도 마시고 밥도 먹고 또 회의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깝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지금 그 윤 쪽 입장에서 본다면 못 묻게 된 거예요. 저놈이 나보다는 한쪽 편을 지금 그 한쪽을 좀 편들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번 인사에서는 그렇게 의심될 만한 사람들은 다 쳐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 가지고 김 여사를 소환하는 문제를 두고 이제 대통령실하고 갈등을 빚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어쨌든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또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전담 조사팀 구성을 또 지시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이 뭐 하는 거지? 그렇죠.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런데 어찌 보면 예. 지금까지 지금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검찰에서 많이 지금 봐준 거잖아요. 2년 동안. 아유, 엄청 봐준 거죠. 그렇죠. 어느 누가 이런 음. 배려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검찰에서는 또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배려를 해줬는데. 네. 이건 알아주지도 않고 음. 우리를 내치고 이렇게 불신을 한다고 거기에 대한 배신감을 더 가질 수도 있어요. 아마 그러니까 검찰 지금 윤라인 쪽도 지금 거의 이제 붕괴 수준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의 눈밖에 나면 완전 끝인가요? 그렇죠. 음. 그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약간 카리스마도 있고 후배들을 이 사람은 진짜 믿을만하다. 그리고 괜찮다라고 하면 완전히 그 사람은 자기 가족처럼 챙기고 보호해주죠. 그런데 한번 여기 이제 반기를 들거나 뭔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나 뭐 그러면서 말을 좀 안 듣는다든지 본인이 뜻하는 그 방향하고 좀 달리 가면 이제 내치죠. 그리고 절대 다시 복귀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패자 부활전은 없는 거죠. 없죠. 예, 저희 사전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하셨는데 패자 부활전이 없군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체제 하에서는. 옛날 사람들도 그랬잖아요. 한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고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사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사실 배신을 해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잘 알겠죠. 예. 본인도 지금 어찌 보면은 무서울 거라고요. 예. 본인이 그런 행태를 지금 한번 해봤잖아요. 그럼 후배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렇게 해도 된다는 거를 몸소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후배들이 뭔가 이제 그분 입장에서 보면 후배들이 언제든지 날 들이받을 수 있겠다.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안 할까요? 그래 자기는 그렇게 했는데 후배 너희들은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는 아주 그 독선 아닐까요? 그래요. 근데 어느 그 검사분은 지금 이렇게 뭐 누가 봐도 그러니까 예. 보수 언론이 봐도 아니면 또 보수 진영이 봐도 좀 문제가 있는 검찰 인사를 하는 데는 김건희 여사를 설득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김건희 여사에게 이건 어쩔 수 없다. 소환 조사를 받아야 된다. 이거를 설득을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네. 저도 뭐 그 내용은 내밀한 사정은 잘 모르지만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 대통령은 한 번도 어떤 검찰 내부에서 있으면서 뜻을 꺾어본 적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꺾여본 적이 없어요. 위에 사람이 눌러서 못하게 하거나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거의 다 했다고 봐야죠. 이제 그런 분인데 이제 지금 요거는 자기가 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자기는 밑에 있으면서도 위에 사람들의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걸 못 막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자기가 밑에 사람이 아니고 위에서 누르는 입장이 됐잖아요. 네. 군림한 상태인데 그럼 당연히 말을 다 잘 들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스물스물 지금 말을 안 듣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제 그거는 이제 어찌 보면 여기 어떤 검찰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너무 과하게 요구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적정한 선이었다면 들어줄 수도 있었겠죠. 그 윤란이 계속 또 유지가 됐을 텐데 어떤 기준에 이제 벗어난 거죠. 어찌 보면 그 윤란이 검찰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기준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야 그렇게 하면 이건 나도 죽게 생겼는데 그렇게까지 할 그 뭣도 없고 그게 옳다면 진짜 그게 옳다면 그게 수사를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면 직을 걸고 해야죠 그게. 근데 그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였다면 이거는 직을 걸 수가 없잖아요. 일단 공직자로서 그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뒤에 나중에 뭔가 불이익이 오더라도 내가 소신 있게 하고 내가 옳은 방향으로 뭔가 일을 처리하면 불이익이 오더라도 뒤에 억울하진 않아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뭐를 했다가 나중에 잘못되면 그것처럼 바보 같은 게 어디가 있냐고요. 되게 후회스럽고 막 그럴 거라고요. 그럼 뭐 요즘 사실 뭐 이미 뭐 공직사회에서의 레임덕도 시작됐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총선 결과가 저렇게 나오는 바람에. 예.
그러면 뭐 검찰도 사실은 최소한 검찰 지금 정권에서 믿을 곳은 사실 이제 검찰밖에 없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검찰에서 인사를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레임덕이 검찰에서도 시작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지금 많이 돌아섰죠. 검찰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윤라인이라고 지칭되는 네. 이쪽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어떤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단 말이죠. 한 80% 이상은 지금 현재 중도 내지는 그냥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어떤 검사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이 정부 들어서 2년 동안 지켜봐 왔어요. 자기네들은 열심히 했고 그래도 나름대로 검찰을 많이 그 위에서 봉사했고 나름대로 헌신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 정부 딱 들어서 정말로 검찰 출신의 장이 대통령이 됐는데 이건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을 아예 깡그리 무시한 거죠. 깡그리.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괴감 같은 것도 많이 가졌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어떤 현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죠. 얘기는 안 할 뿐이지 굉장히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원래 사실 이제 용산 대통령실하고 검찰은 거의 한 몸이었어요. 뭐 대통령 자체가 또 검찰총장 출신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 출신 인사들을 주요한 그 요직에 발탁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이제 뭐 검찰 국가 또는 검찰 정권 뭐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지금 그게 이제 서서히 균열이 가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있다고 봐야죠. 네. 그리고 그 혜택을 본 사람들을 보시면 대부분 다 그쪽 라인 내지는 그쪽하고 가까운 사람들이었지 나머지 사람들은 전혀 혜택을 본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피해만 본 거예요. 지금 밖에 나가서 이렇게 들어보면 검사라는 그 직군 자체가 그렇게 옛날에는 그래도 좀 알아주고 좀 인정을 해줬는데 지금은 인정은커녕 조롱거리가 돼버린 거죠. 그럼 그 피해 저 이득을 받은 사람들은 그쪽 라인 쪽은 그나마 이득을 받았으니까 덜 억울하겠지만 정말로 열심히 일했던 묵묵히 일했던 그 사람 그 검사들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열심히 했고 지금처럼 정치권이나 권력에 기대거나 눈치 보지 않고 그리고 뭐 줄도 대지 않고 열심히 살았더니만 갑자기 검사라는 그 이유만으로 욕을 먹는 이제 기현상이 발생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게 좋아하겠냐고요, 이 정부를. 근데 아무튼 그 이번 인사에서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윤석열과 한동훈의 갈등. 크게 보면. 그래서 이제 이번 인사를 두고 윤곽은 한가운 뭐 이런 말이 유행을 해요. 윤석열과 가깝고 한동훈과는 먼 인사들을 선택을 했다. 뭐 이제 이런 건데 결국 그래서 한동훈을 지운 검찰 인사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조금이라도 하나고 가깝다고 의심이 들 만한 사람들은 다 쳐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좀 그쪽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 내지는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 아마 중용된 것 같아요. 좀 보시면. 그러면은 이제 윤석열과 한동훈은 각자의 길을 이제 가야 되는. 가겠죠. 근데 원래 조금 하늘 좀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조차도 한동훈 스타일을 사실은 장악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스타일인 건가요, 한동훈 장관은? 어찌 보면 한동훈도 권력에서 그러니까 주요 보직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여기 보면은 여야 정권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다 승승장구했어요. 딱 한 번 검사장으로 승진해서 그때 채널A 사건이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한 1, 2년 정도 조금 고초를 겪은 것 외에는 언제나 중용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은 정말로 어떤 소신을 지키고 뭔가 원칙대로 했다면 그렇게 됐을까요? 거기에 대한 거를 지금 뭐 대통령이 잘 알고 있겠죠. 그러면은 상당히 뭐 그러니까는 한동훈 장관이 언론 플레이만 잘하는 게 아니고 처세술도 능하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아니 그거는 이제 우리 저 사회자 판단에 맡겨야 되겠네요. 아니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처세술에도 상당히 언론 플레이만 능한 게 아니고 처세술에도 상당히 능한 걸로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이제 일부의 시각인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래도 서로를 아는 사람들인데
이렇게까지 이원석 총장을 무력화시키는 인사를 했겠느냐. 네. 두 사람이 약속 대련일 것이다. 이미 예. 다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하기로 하고 뭐 그런 국소수 시각이 있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그 대통령을 몰라서 하는 얘기죠. 아, 그렇군요. 그렇죠. 예. 대통령을 좀 아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거는 전 짜고 하는 그게 아니고 정말로 이게 총장 자체를 그냥 허수아비로 만들었구나. 허수아비로 만들었구나. 그 전부터 하여튼 힘은 별로 없어 보이더라고요. 모든 어떤 사건이라든지 인사나 보통 인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검사들이 그렇죠. 가장 민감해하는 부분이 인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음. 근데 인사 과정에서 아마 총장이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지금 총장. 야, 그러니까 총장이 제가 아까도 된다면. 얘기했지만 완전히 그러면 유명무실, 진짜 허수아비. 예. 예, 총장이. 예. 그러니까 사실 인사권을 사실 행사할 수 없으면 사실 그냥 바지 사장처럼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중수부가 있을 때는 예. 설사 다른 뭐 중앙지검이란 다른 인사 이런 걸 한다 하더라도 뭐 그쪽 중앙지검장이 또 말을 안 듣더라도 예. 중수부를 이용해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강력한 무기였고 대통령 입장에서도 되게 이 총장을 함부로 못했단 말이죠. 지금은 실제 총장한테는 수사권이 없어요. 수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전혀 없어요. 대검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직속 부대가 없고 결국 중앙지검장이라든지 이런 뭐 수원지검장, 남부지검장 이런 어떤 지방청을 이게 지방 검찰을 이용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총장보다는 뭐 장관이나 그 저 대통령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 거기가 가까운 사람들을 임명해 버리면 총장은 거의 힘이 없죠. 허수아비가 돼 버리죠. 그 방금 얘기하신 대로, 그러니까는 그 이번 인사에서도 그 수원지검장하고 그다음에 서울 남부지검장 이런 지검장들의 사실 중요한 예. 지역의 지검장도 교체가 됐어요, 사실은. 됐죠. 예. 그러니까 다 그런 의도들이 다 깔려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의중대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수사 부대가 있는 곳들의 부대장들을 다 바꾼 거네요. 그렇죠. 그 옛날에도 그 처음에 이 정권 들어서 모든 그 어떤 모든 그 뭐 검사장들이라든지 뭐 지청장들 이런 거를 전부 윤라인자 장악을 할 수가 없어요. 자리가 많잖아요. 정말로 핵심적인 자리, 중요한 사건을 처리하는 그런 부서는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검에 몇 자리, 뭐 중앙, 아마 남부, 그다음에 뭐 수원 정도, 그리고 이제 뭐 동부나 또 몇 개, 한두 개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쪽만 딱 장악해 버리면 지금 언론에서 이슈가 된 그런 사건들 전체를 장악한 것처럼 비춰지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이번 인사가 검찰에서 이제 보통 기획통으로 분류됐던 김주현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일주일 만에 이제 단행된 인사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의미로 읽어야 돼? 대통령실이 좀 급했다라고 봐야 될까요? 이제 결국 이제 자칫 잘못하면 제가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인 이제 사견을 얘기하자면 지금 이제 대통령이 그대로 해서 또 인사를 해버리면 대통령의 의중이 그대로 직접적으로 반영된 것처럼 보이지만 민정수석을 통해서 하나 이제 걸러놓은 거죠. 근데 사실은 뭐 의중이 전부 뭐 대통령 의중이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민정수석이 오자마자 민정수석이 인사를 한 것처럼 모양새를 갖춰놓으면 조금 책임에서 조금은 좀 자유로울 수는 있죠. 근데 이번 인사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 사건들을 검찰이 잘 처리할 거라고 보십니까? 공정하고 정의롭게? 아니면 안전하게 처리할까요? 공정하게 처리할 거라고는 저는 기대하기를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라든지 이번 인사 내역을 보면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 이미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었으면 그 전에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약간 검찰도 우리 검찰 출신이 대통령이 됨으로써 상당 부분 검찰은 정치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도 정치화된 그런 부분들이 좀 곳곳에 어떤 폐해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옛날에는 정치권들하고 거리를 두고 뭔가 정치권하고 가까이 두면 굉장히 좀 터부시하고 그리고 굉장히 좀 안 좋게 봤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아니 우리 저 출신들이 지금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고 대통령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치 쪽하고 정치권 쪽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버린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공정하고 정의롭게 처리하지 않고 그냥 네. 안전하게 정권 내 안전하게 처리하면 국민적 분노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번 지금 새로 이제 이번 검사장 인사나 그 다음 인사로 인해서 부임했던 사람들의 행보에 의해서 어떤 검찰의 이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이제 이 사람들 손에 달려 있는 거죠. 이제 완전히 망가뜨릴 건지. 그러니까 최소한 검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공정하게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예. 안 그러면 검찰에 대한 불신은 지금 팽배해 있는데 예. 더 커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도 그거를 생각을 했다면 지금 한번 보시라고 이 정부 들어서 가지고 검찰에서 정말 검찰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뭔가를 해왔냐고요. 지금 비춰지는 모습들을 보면 물론 뭐 다는 아니겠지만 비춰지는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공정하지 못했고 공평하지 못했다라는 인식을 심어줬다고요. 자기 편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러웠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혹하리만큼 어떤 수사를 해오는 방식을 고수해왔단 말이죠. 근데 느닷없이 지금 영부인과 관련해서 뭐 수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하는데 그거는 자기네들이 살기 위한 거지 정말로 검찰과 국민을 위한 거냐?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지울 수 없어요.